이번 강의에서는 학생 건강 체력 평가 시스템 팝스의 잇몸 말아 올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잇몸 말아 올리기는 팝스의 필수 종목 중 한 번에 얼마나 큰 힘을 낼 수 있는지와 일정한 힘을 오랫동안 반복해서 내는 능력인 근력 및 근주기력군에 속하며, 이 근력 및 근주기력군에는 잇몸 말아 올리기와 더불어 팔굽혀 펴기와 강력 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잇몸 말아 올리기 등급은 체력 정도에 따라 아주 높으면 5등급, 낮으면 4등급, 보통은 3등급, 높으면 2등급, 아주 높으면 1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잇몸 말아 올리기의 측정 기록을 반영한 등급은 초등학교 1, 2, 3학년은 실시하지 않으며 초등학교 4, 5, 6학년 등급 기준은 보기와 같고 초등학교 4학년은 선택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중학교 1, 2, 3학년은 모두 실시하며 등급 기준은 보기와 같고 고등학교 1, 2, 3학년도 모두 실시하며 등급 기준 또한 보기와 같습니다. 여기서 특히 4, 5등급을 강조하는 이유는 3등급 아래, 즉 4, 5등급으로 분류된 학생들은 저체력 학생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평일 방과 후 및 자투리 시간에 실시하는 건강체력반이나 토요 스포츠데이 스포츠클럽 활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알려드리기 위함이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팝스의 잇몸 말아 올리기 측정 설명에 앞서 실시 방법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시작 방법. 잇몸 말아 올리기는 음원을 활용하여 실시하는데, 시작 전 음원으로 간단한 설명과 카운트다운, 준비, 시작이라는 구령 또는 시작 신호에 의해 측정이 시작되며 다음과 같은 음원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음악은 잇몸 말아 올리기를 통한 근지구력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측정 후 3등급 이하 학생들은 체육진흥법에 의해 방과 후 및 토요 스포츠 데이를 통해 일정한 체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측정자와 보조자 모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운트다운 후 신호음에 맞춰 시작합니다. 5, 4, 3, 2, 1. 준비. 1 2 3 자, 이렇게 측정이 시작되고요. 이때부터 매 3초 간격으로 부저음이 울리게 되고 부저음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만큼 실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측정자가 측정을 멈출 때까지 실시 개수를 기억하고 있다가 기록자에게 얘기해 줍니다. 다음은 측정 자세. 측정은 측정을 하는 실시자와 측정을 도와주는 보조자를 구분하여 2인 1조로 실시합니다. 측정 전 준비 동작은 실시자는 영상과 같이 준비된 매트에 누워서 머리가 절대 매트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자리를 잡고 다리는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 구부리고 발바닥은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도록 하며 팔은 자연스럽게 펴고 머리 또한 자연스럽게 바닥에 대고 누워 준비 신호를 기다립니다. 보조자는 무릎을 꿇거나 양반 다리로 하여 앉아 준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 보조자의 손은 실시자의 무릎 바로 밑에 위치시키고 손 모양은 영상과 같이 실시자의 무릎 밑에 손바닥을 펴거나 살짝 움켜쥐는 모양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중 편한 것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준비라는 구령 또는 신호에 측정자는 고개를 살짝 들고 시선은 본인의 무릎 쪽으로 향하며 팔과 팔꿈치, 손을 모두 펴서 무릎에서 가까운 허벅지에 손을 대고 있다가 시작 구령 또는 신호에 맞추어 시작하면 됩니다. 이때 보조자 또한 앞에서 언급한 정확한 자세로 준비를 합니다. 실시자는 보조음에 맞춰
허벅지에 대고 있던 손으로 허벅지와 무릎을 타고 넘어가 손끝으로 보조자의 손등을 짚고 다시 준비 자세로 내려와 다음 부저음 신호를 기다리면 됩니다. 하지만 느낌상으로는 쉬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팁 하나. 다시 준비 자세를 취할 때 머리는 바닥에서 살짝 대고 팔꿈치, 손은 자연스럽게 펴고 있으며 배의 힘을 모두 빼지 말고 긴장감을 유지하면 같은 동작을 원활하게 반복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말고 실천해 봅시다. 만약 여러 명이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시자가 중간에 중단하게 되면 멈춘 그 순간부터 실시자는 그 자리에 누워서 보조자 또한 그 자리에 편하게 앉아 있습니다. 이때 실시자와 보조자는 실시자의 기록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실시자는 힘들어하는 상황이니까 보조자가 실시자의 최종 기록과 학번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측정을 멈춘 측정자와 보조자는 다른 측정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숙을 유지하며 기다리고 있다가 동시에 집중하고 있던 측정자 모두가 측정을 마치면 기억하고 있던 실시한 개수를 측정자의 학번 이름과 함께 기록자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실시자의 실시 개수를 세는 방법은 실시자와 보조자가 직접 세는 방법과 부저음과 같이 알려주는 방법이 있으며 물론 학교마다 좀 다를 수가 있으니 감안하셔야 합니다. 실시자와 보조자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하자면 먼저 실시자. 첫 번째, 실시자는 매트에 누웠을 때 본인의 머리가 매트 안쪽에 위치하도록 사전에 체크하여 측정에 임합니다. 두 번째, 실시자는 예전 체력검사 종목인 잇몸 일으키기처럼 양손을 깍지 끼어 머리 뒤로 하여 준비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실시자의 손은 상체를 일으키면서 무릎 위를 타고 넘어가 보조자의 손등에 닿고 원래 위치로 되돌아옵니다. 다섯 번째, 실시자는 다음 동작으로 가기 전 반드시 자신의 어깨 양쪽 무드를 바닥에 닿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보조자. 첫 번째, 보조자는 자신의 발로 실시자의 다리를 감싸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보조자는 자신의 엉덩이나 다리 등으로 실시자의 발등을 눌러주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보조자는 자신의 손을 실시자의 무릎 바로 위나 너무 아래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네 번째, 본인들의 측정을 멈춘 측정자와 보조자는 다른 측정자들을 위해서 떠들거나 장난치지 말아야 합니다. 팁 정리, 실시자는 시작하기 전 준비를 하는 구용 전까지 미리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팔꿈치, 손을 모두 펴서 준비하고 측정 시에도 이를 유지합니다. 상체는 최소한으로만 일으켜 보조자의 손등에 실시자의 손끝만 대고 내려옵니다. 상체가 내려올 때는 복근의 긴장을 너무 풀지 말고 턱을 몸쪽으로 당긴 상태를 유지하며 몸과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보조자는 실시자가 쉽게 지치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화이팅을 넣어줍니다. 실시자가 지칠 때 화이팅을 해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측정자가 실시한 개수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재측정을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손이 무릎 옆으로 지나는 경우 다음 영상과 같이 실시자의 손이 본인의 무릎 위를 타고 넘어가야 하지만 무릎 옆으로 지나는 경우는 전체 개수에서 제외합니다. 두 번째, 손이 못 미치는 경우 다음 영상과 같이 실시자의 손이 본인의 무릎을 못 넘거나 완전히 넘어가지 못한 경우나 보조자의 손등을 찍지 못한 경우
전체 개수에서 제외합니다. 세 번째, 발동을 눌러주거나 다리를 감싸는 경우 다음 영상과 같이 보조자가 실시자의 발등을 다리나 엉덩이를 이용하여 눌러주는 경우나 보조자가 실시자의 다리를 팔로 감싸 잡아주는 경우 재측정합니다. 네 번째, 보조자가 말을 걸거나 장난치는 경우 다음 영상과 같이 보조자가 실시자에게 지나친 말을 걸거나 장난을 쳐서 실시자가 제대로 측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재측정합니다. 명확하진 않지만 인정되는 경우 다음 영상과 같이 보조자의 손 위치가 실시자의 무릎 바로 밑에 위치하진 않았지만 보조자가 실시자의 발동을 눌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자의 손이 본인의 무릎을 완전히 넘어온 경우는 실시한 개수를 인정합니다. 단, 실시자는 반드시 본인의 손이 확실하게 무릎을 타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팝스, 근력 및 근주구력근의 잇몸말을 올리기에 대한 측정 자세, 측정 방법, 실시자와 보조자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몇 가지 팁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잘 숙지하시고 실제 측정 때 실천해 보면서 보다 좋은 기록에 도전해 봅시다. 감사합니다.